안녕하십니까. 평생 무료 주식 투자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시장을 이기는 스몰캡 관심주 TPC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공장 자동화 니즈 확대와 신성장 동력인 3D 프린팅 관련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동사는 잘 아시다시피 공장 자동화,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부품과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공합, 그리고 로봇, 기타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 같이 사용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에 대한 코멘트를 보시면 전방 산업에 대한 영향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부진을 했고요.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대기업들의 국산화 이슈로 시장 점유율이 차츰 증가를 하고 있지만 매출에 대한 성장이 확 늘어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당사 제품을 이용하지 않는 S사의 협력업체, 삼성 쪽의 협력업체들로부터 수주를 받고 있다. 뭐 이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매출 수익성이 점차 호전이 되긴 했지만 긍정적인 시그널에 대한 부분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전환사채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단기 수익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렸고요. 회사의 사업 현황 관련된 부분은 공학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에어 실린더나 밸브, FRL, 그 기타 진공 제품 등. 그래서 자동화 설비에는 꼭 필요한 그런 핵심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장이 셧다운이 되는 거잖아요. 이 셧다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잘 아시다시피 자연재해나 뭐 전쟁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서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이 정지가 되는 거죠. 아,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공장이 정지가 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니즈가 좀 많이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질병이 남에도 불구하고 공장이 정지가 되지 않고 계속 이제 돌아가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니즈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다라는 부분이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동화 설비의 기본에 장착되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근데 이게 금액이 크진 않기 때문에 원체 다양한 부품들을 다양하게 다품종 다량으로 계속 공급을 하고 있어서 수익성적인 부분이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역시나 많이 수익성이 높아지는 부분들이라 긍정적인 흐름이 조금씩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본 수출 규제 관련된 부분으로 이 소부장 관련된 업체들을 상당히 좀 많이 육성하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참고로 그 압축 공기 관련돼서 시장 점유율이 1위가 일본 업체 SMC라고 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55% 정도고 우리나라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수준으로 동사 쪽에 이제 30% 정도는 바로 이제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10% 정도만 뭐 넘어오더라도 의미 있는 숫자가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동사는 한 13% 정도 시장 점유율이고요.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는 2등, 국내는 1위 55% 정도. 그러니까 차이가 상당히 좀 크죠. 42% 정도 차이기 때문에 이 42%에 과연 얼마만큼 많은 부분으로 뺏어오는지가 관건일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로봇 사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공합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을 한다. 그래서 그 공장 자동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공합 사업과 그러니까 로봇 사업과 같이 병행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 그래서 직교 로봇, 진공 실린더, 리니어 모터, 리니어 스테이지 등등등이 있다. 그래서 전기를 이용한 서브 모터, 리니어 모터를 동력으로 해서 자동화 설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19년 작년에 4천억, 5천억 규모고요. 동사 시장 점유율 한 6.4% 정도 됐다. 주요 기업 로보스타, 삼익 THK, 동부로봇이 있다. 뭐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3D 프린팅 관련된 부분인데요. 3D 프린팅은 뭐 TPC 파인 로봇 시리즈가 있고 큐비콘 시리즈가 있고 그리고 동사 이제 의료기기 쪽과 접목해서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진출이 기대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19년 5월에 클리셀이라고 하는 그 3D 바이오 프린팅 및 인공 장기 관련된 업체와 그 흔히 말하는 제휴 협력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3D 관련된 사업을 좀 진출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뒤에서 다시 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어,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사업 목적 추가에도 좀 추가를 해놓은 상태고요. 어, 그래서 한번 자세하게 좀 보시면 이게 이제 3월 9일에 주주총회 때 이제 정관 변경입니다. 사업 목적 추가가 됐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3D 바이오 프린터 개발 및 제조 판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인공 조직 개발 제조 판매 뭐 이런 게 좀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엔 그 3D 프린트를 바탕으로 해서 클리셀과의 좀 연계 사업을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슬슬 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개발, 제조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얼마만큼 뒷받침이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4월 24일에 증여를 합니다. 근데 증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역시나 주식 가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식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주식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53만 주 대주주의 지분이 이쪽 뭐 자제분들로 이제 넘어갔다라는 부분으로 보더라도 일단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일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역 중에 보시면 2019년 5월에 크리셀이 이제 바이오 프린팅 인공장기 관련된 부분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결재무제표 주석적으로 보시면 지분 투자 관련된 부분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 투자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어떠한 그런 전략적인 사업을 좀 진행을 할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협동 로봇 사업 부분 같은 장소 내 사람과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개발된 로봇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 최적화가 되고 있다. 무인 편의점, 커피 제조 같은 곳에 사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전환사채 관련된 부분이 약 90억 정도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상반기 안에 이제 뭐 최대한 전환을 유도할 수 전환을 유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최대한 전환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언급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160억 정도 사채 발행을 했는데 이때 뭐 이자가 무이자였기 때문에 뭐 발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나쁜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으로 발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30억 정도 남아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소부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이슈. 그래서 일본 수출 규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특수성이 이 소부장 관련된 부분에서 동사 쪽으로도 조금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전방 산업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도 뭐 OLED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반도체 쪽, 2차 전지 쪽, 공장 자동화에 들어가는 제품들의 필요한 그런 부품들은 다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갖춰지지 못했었던,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공급을 하지 않았었던 제품들이 한 100여 개 곳으로 이제 신규로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좀 언론에서 좀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또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올해 이제 사업 목적 추가를 했었던 3D 프린팅이 과연 어느 시점에서 이제 다시 이야기가 또 나올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이제 거의 단기적으로 바닥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증여까지 다 마무리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일봉상 보시면 뭐 특별하게 그냥 추이 따라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500원에서 한 3,300원 정도, 뭐 단기적으로 역시 다른 종목들과 비교해 봤을 때 100% 정도는 반등을 했고, 근데 이 100% 반등을 했다라고 해도 아직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락했었던 부분을 다시 다 되돌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한 4,000원 정도 가야 하락 이전의 가격은 이제 원상 복구를 시키는 가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4,000원까지는 아직 못 갔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상 보더라도 결국 이 흐름, 이제 추이가 이제 상승으로 좀 전환되는 추이잖아요. 그래서 이 추이가 이제 과연 얼마만큼 뭐 이 상승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뭐 4,000원 정도, 그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 가격까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이제 추이가 좀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들은 어, 길게 봤을 때는 거의 이제 가두리 안에 갇혀져 있었던 흐름이었거든요. 한 4,000원에서 한 6,000원 정도 사이에서 갇혀져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월봉상 보더라도 이 추이 자체는 계속적으로 뭐 이 흐름 안에서 최근 몇 년간 좀 이어졌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4,000원에서 한 6,000원까지는 이 박스로 좀 갇혀져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4,000원을 안착을 하면 단기적으로 6,000원까지는 뭐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추이 자체는 이 월봉상이거든요. 월봉상 추이를 보시면 뭐 완전하게 추이가 상승으로 전환된 흐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못해도 이 추세선을 좀 돌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못해도 한 4,500원에서 5,000원 정도는 유지가 돼야 추이가 상승으로 좀 전환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추이는 완전하게 돌아가진 않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추이가 좀 돌아선 그런 흐름이고, 그런 점에서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번 상승이 얼마만큼 좀 이어질 수 있을까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정부 쪽에서 그린 뉴딜 정책 관련된 부분으로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쪽도 니즈가 분명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뭐 질병이라든지 뭐 다양한 뭐 자연재해를 통해서 뭐 공장이 셧다운이 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안 나올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런 쪽에 니즈를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공장 자동화에 대한 트리거가 좀 더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에 뭐 3D 프린팅이 좀 얼마만큼 좀 빠르게 뒷받침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좋은 뭐 실적까지 뒷받침이 되면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면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3,200원, 3,100원 정도 가격을 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뭐 이 가격선에서는 무리 없이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이전까지 한 4,000원 정도까지 상승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앞선 고점이 4,5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5,000원 정도는 가야 일단 길게 봤을 때도 추이 자체가 상승으로 좀 전환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자리를 찾는 게 중요한 첫 번째 목표고요. 제자리를 찾았다라고 하면 뭐 단기적으로 4,500원에서 5,000원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리를 잘 잡고 있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이제 자리를 좀 잡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좀 나는 뭐 짧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손절가는 2,900원이나 2,800원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좀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또 본의 아니게 엊그저께인가요? 또 관련된 부회장님이 또 언론에서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보시면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뭐 자료를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